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9월 9일 국내 증시 상당히 선방하면서 끝났습니다. 어디에 선방했냐? 나스닥 4%가 또 노동절 이후에 개장하면서 금일 새벽에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무려 마이너스 21%. 제가 어제 시장을 찍어 올리면서 미국 시장 개장 전에 찍어 올리면서 미국 나스닥에 대한 지수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전 시장을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기술주들 그리고 미국 지금 현재 나스닥 차트랑 그런 차트들을 좀 점검했었거든요. 1700선 60일선에 대한 지지가 깨지지 않는 이상 가격 조정은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뭐 그 지지선이 깨지게 되면은 사실 좀 어려울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4% 하락은 했지만 폭락했지만 기술주들 불안 그 여파로 지속됐고요. 뭐 애플의 골드만삭스의 셀 리포트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애플이 현재 주가에서 약 30% 정도에서 20% 정도 빠질 수 있다는 셀 리포트까지 기술주들의 하락을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애플은 5G 아이폰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 뭐 9월 15일날 발표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급적으로 많이 심리적으로 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 사실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 미국판 노비누드, 한국판 동학개미, 무분별한 단타 극성과 파생거래 등에 만연해지고 있는데 시장의 변동성 장세를 이들이 더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 유동성 잔치를 하는 것도 이들입니다. 잠깐 살펴볼게요. 미국 변동성 지수 살펴볼까요? 3월 코로나 때 80이 넘어갔었습니다. 차츰차츰 내려왔다 6월 달에 잠깐 변동성이 있었을 때 40까지 갔었고요. 지금 얼마 전에 이 차트도 좀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20선까지 내려왔다가 약 여기서 뭐 퍼센티지는 바닥에서 또 5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와 다르게 지난주 급등한 거와 다르게 어제 노동절 이후에 개장한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폭락 나스닥 폭락 치고는 변동성 지수가 그렇게 오르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9월 9일 저녁 6시 기준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금 빠졌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빠졌고요. 테슬라 주가는 보시다시피 하루 만에 21% 330불까지 내려왔습니다. 테슬라가 뭐 거의 500불 가까이 갔다가 지금 한 얼마죠? 30%좀 넘게 빠진 것 같아요. 애플이 고점에서 15% 정도 빠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스닥 기술자 하락 대비 빅셀 변동성 지수의 상승이 크지 않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코스피 지수 변동성 선물 지수는 오히려 잠깐 반짝 올랐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번 조정은 오히려 가격 조정은 길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또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GM에서 수소차 니콜라 지분 11% 매입을 해서 니콜라가 무려 20% 가까이 오르고 GM도 8%가 오르는 또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폭락세 속에서. 지금 밸류로 니콜라 뭐 생산 시설도 없고 전기차 그 이제 수소차를 직접 만든 적도 없는데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GM과 합작을 통해서 수소차 시장 결국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국내 증시 그럼 살펴볼게요. 코스피 지수 1% 빠졌고요. 뭐 한국 시장 마감 수급 보시면은 개인이 5천억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 1,600억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이 역시 외국인보다 팔자가 많았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상승 쪽으로 방향을 보였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은 오늘 15주 정도, 코스닥이 14주, 양시장 합쳐서 약 한 30조 정도 지속 거래됐습니다. 코스피 시초가가 29포인트 빠졌다가 32포인트 밀렸었고 장중에 14포인트까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오후 들어서 좀 반락은 했지만 개인이 많이 방어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관심 종목들 살펴볼게요. 그린 뉴딜 정책들 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다시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 보였으나 일부 종목 빼고는 약한 모습 보였고 전기차 업종은 상당히 좀 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보면은 이 빅빅 K 뉴딜 빅빅 지수는
거의 전반적인 약세였습니다. 코스피 차트는 어제 5일선 위로 뛰었지만 조금 다시 5일선과 20일 밑에 도치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어제 5일선을 지켜냈지만 오늘은 종가에 좀 밀리면서 5일선 밑으로 11선까지 내려오는 그런 차트를 그렸습니다. 여전히 뭐 상승 추세가 깨졌다 이렇게 차트상으로 후행적으로 보이지만 깨졌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 어땠습니까? 일본이 1%대, 뭐 중국이 CSI 300 지수에 2% 넘게 빠졌고, 대만 각권, 뭐 태국 등 0.4에서 1%대. 중국을 빼고서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강세라기보단 그러니까 미국 대비 선방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코스피 200 종목은 삼성전자가 장중에 플러스도 났었는데 종가상으로 0.5% 마이너스 났고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일부 전기전자 업종 빼고는 거의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제가 주의롭게 보는 종목들 헬스케어 바이오, 뭐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PCB OLED, 5G 쪽인데요. 5G 쪽이랑 PCB OLED 쪽 상승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미코, 코미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심텍, 뭐 타이거일렉 그리고 통신주 중에 KMW, HFI 5G 그 버라이즌 삼성전자 계약건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뭐 유니테스트 10%, 아나페스 7%, 뭐 장중에 더 올랐다 좀 꺾이긴 했는데 테스나 4%, 개발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자, 오늘 결론을 낼게요. 결국에는 어제 또 이런 소식도 있었죠. 스믹에 대한 제재와 하웨이에 대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납품하지 않겠다. 하지만 삼성전자 호재가 연달아 터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 대비 강한 거고요. 5G 버라이즌 수주 계약도 있었고 일전에 IBM 계약도 있었고 퀄컴에 대한 어제 위탁 생산 호재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수혜 호재가 결국엔 중소기업들에게 낙수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좀 전에 관심 종목들 보시면은 IT 쪽이 이렇게 좀 일부 종목들이 강한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가 120조 달러의 추가 공장 증설을 대만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저는 보고 있고요. 7나노 이하, 즉 더 미세화가 들어갈수록 비메모리 수율이 삼성전자에게 여전히 수율이 안 나오는 입장에서는 TSMC한테 경쟁력은 밀리지만 수율만 나온다면 삼성전자 중소 관련 부품주에게 기회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분석보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왜 나스닥 차트도 기술적으로 보통 잘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1700선을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가격 조정이 급하게 올란 만큼 일어났다고 얘기 드렸고요. 펀더멘탈 요소가 아니었고 뭐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콜옵션은 아마 일부 트리거는 발생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메인 요소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럼 뭐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리냐? 그렇지 않죠. 한국의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QE를 시사를 했어요. 뭐 QE가 양적 완화 표현인 건 아실 거예요. 돈을 결국에 풀어서 미국 연준처럼 국채 매입을 하는 건데 지금 최근에 뭐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지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2차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입장에 정부의 뭐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국구채에 대해서 결국 수요가 딸리다 보니까 하느니 이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사진 보시면 유명하신 분이죠. 네이달리오. 올해 뭐 캐시즈 트래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국 뭐 일본 ECB, 유럽중앙은행 다 거의 제로 금리야.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에 거의 지금 입장이고 한국은행도 지금 뭐 0.5%의 기준금리라면 마이너스 때 실질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돈을 뭐 10억을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뭐 세금 빼면은 뭐 정말 붙지도 않는 약간 현금을 갖고 있어도 트래시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럼 어디에 투자했느냐에 대해서 논란은 많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은 여전히 주식이라고 보고 있고 그 저금리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테슬라 그리고 한국 헬스케어 분석하면서 PER 개념으로 뭐 참조용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성장주가 밸류에이션이 비싼 건 분명하지만 뭐 PER, PBR 이런 계산적으로 봤을 땐 비싼 건 분명하지만 저금리라는 사상 최대의 저금리라는 그리고 이걸 연준에서도 앞으로 최소 뭐
2년 3년 이상은 갈 거다 이렇게 공표한 이상 이런 저금리 정책에서는 돈을 빌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장주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는 겁니다. 환경이. 그래서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FOMC가 뭐 장기 평균 물가 목표제를 해서 뭐 경제가 회복하고 물가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만큼 주가의 악재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시그널이 지금 있느냐? 없어요. FOMC도 지금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게 사실 크다고 보고 있고 유가 어떻습니까? 40불 때 뭐 해보곤 했으나 또 다시 어젯밤에 무너졌고요. 여전히 낮은 유가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그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탁금이 지금 국내 증시 63조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카카오 게임즈 공모 자금이 환불 돼가지고 자금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상장될 여러 가지 공모주들에 대한 기대감, 뭐 빅히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이 지금 국내에서 너무 자금이 묶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자금들 유동성 결국에는 유동성이 증시를 결국 뒷받침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표현은 안 적어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첫 페이지 좀 넘어가면 동학개미가 개별 종목을 이끌고 있는데 제가 아까 관심 종목들 일부를 표현 드린 게 뭐 저는 주식을 권유하거나 절대로 사라고 드리는 건 아닙니다. 시장의 어떤 메인 주도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차별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관심 종목을 보여드리는 거고 물론 제가 보는 관심 종목들이 주도주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주도주들을 체크를 해서 관심 종목을 계속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지수는 저는 크게 랠리는 지금 당분간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 대선도 있고 뭐 미중 무역 전쟁, 뭐 미국의 중국의 제재 여러 가지 변동성들은 계속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크로 환경에서 이런 변수가 없었던 적은 사실 없었어요. 그게 크냐 작냐의 문제지. 근데 아까 다시 마지막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이거를 오늘 왜 표현을 했냐면요. 주식이 되는 이유를 설명드린 겁니다. 주식이 안 되는 시장에선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최근에 뭐 개인들 주변에서 뭐 5% 10% 먹기 쉽다 이런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달 전 얘기지. 지금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은 뭐 한 달 먹었던 수익도 바로 내뱉은 그런 변동성 잔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앞서서 보여드린 종목은 아주 일부 종목들이고요. 테마주 저는 이런 거 추천드리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빅빅 지수는 사실 정부가 찍어준 종목이긴 하지만 많이 올라서 뭐 저도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그런 패시브 수급이나 이런 걸 기대하면서 단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단타주의자도 아닙니다.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좀 가져가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도 되고 밸류에이션이 없는 헬스케어 업종이라도 성장성이 확실한 누구나 다 좀 인정하고 그럴 수 있는 종목들을 저는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여전히 시장을 쫄 필요가 없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미국 기술주도 하락은 저는 충분히 나왔다고 판단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급격히 하락한 이유는 이제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이대주주가 판 것도 있었고 뭐 그래요. 뭐 벨리 기포드가 좀 지분을 줄이게 했죠. 하지만 기술주 대부분 테슬라를 제외하고서 한 15% 내외로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격 조정이 일어난 퍼센트지고요. 한국 시장은 또 나스닥과 다른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기술주도 많이 올랐지만 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신 분은 뭐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시장 그리고 지금의 주체 세력은 뭡니까? 원래 미국 시장이 4% 빠지는데 한국 시장 더 빠졌었어요. 예전에 작년 같기만 해도. 근데 외국인 기관의 주체가 아닙니다. 개인이 주체인 시장이에요. 지금 전체 시장에 그 제가 오늘 이거 아까 편집하다 날려서 못 보여드렸는데 내일 보여드릴게요. 그 개인의 코스닥 거래가 뭐 20조인 날 거래 그 이제 시가총액 회전율이라고 해서 지금 개인이 거의 85%까지 올라갔거든요. 개미의 단타가 극성입니다. 이 큰 개미들이 선침해 하신 분들은 많이 먹으신 분들 어제 좀 그 그린 뉴딜 정책 5G 이런 쪽에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진입하신 그래서 개인들은 개투나 주린 여러분들은 먹은 게 없고 힘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돼요. 단타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뭐 고점에서 들어가셔서 조금 주식 하락한다고 쫄리신 분들, 공부도 안 하시고 주식하시는 분들 쉽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저도 주식하라고 주식 환경은 맞지만 주식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국 투자의 책임은 개인한테 다 기속됩니다. 제가 여기서 종목을 말해도 스스로가 그 종목이 그냥 단순히 좋다고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환경이 주식하기 좋은 환경일 뿐이지
묻지마 투자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단타는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가 단타를 좋아해서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기업의 성장성,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보고 저도 추천드리고 싶고 가급적 이런 시장을 분석하면서 그 안에서 종목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사람이라고 투자자라고 보시면은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개인이 참여하는 시장인 만큼 개인의 유동성, 미국 시장이 폭락한다고 한국 시장도 폭락하던 그던 지금 시장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린 이 지금 환경 이런 것들 뭐 조금이라도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경제가 회복돼서 이런 시그널이 오면 주식 다 팔아야 돼요 일단. 근데 지금의 밸류에이션 받는 종목들은 고평가 받는 종목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환경은.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오늘 드리고자 했고요. 오늘 9월 9일 한국 주식시장 마감 분석 미국 얘기가 같이 좀 드렸지만 앞으로는 제가 미국 시장 마감은 못 올려요. 아침에 시간적으로 출근도 그렇고 아침에 좀 바빠서 못 올리고 오후에 이렇게 한국 시장 마감하면서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도 분석을 같이 좀 늦지만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날 시장의 이슈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종목들도 간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종목을 제가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종목들을 같이 찾아보고 연구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보는 분들께 구독 꼭 부탁드리고 주변에 많이 이 채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참 응원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습니다.